이제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며칠 난리가 났는데 80개 품목을 금지하는데요. 개인들이 알리에서 많이 사는 제품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사는 거를 국가가 막았다면서 분노하는 시민들도 있고 규제 잘했다 하는 시민들로 나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이후에 어떤 회사가 돈을 벌 것이냐 이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낌새가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알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어요. 처음에는 알리 때문에 쿠팡이 위험하다, 나중에 이제 알리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다, 그 다음에 알리 때문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직구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신문을 잘 봐야 되는 게, 신문에서 여론을 조성하죠.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옵니다.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여론 조성 단계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여론 조성 단계를 보면서 이런 정책이 나오겠구나, 이런 수혜주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알리테무가 국내 유통업계 망칠 우려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진짜 목적이 유해 제품 차단보다는 중국 제품 직구를 막아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더 큰 목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중국 커머스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으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 제품 직구 금지라는 정책을 내놨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다가 유해 제품으로 금지돼 가지고 악성 재고가 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의 헐값으로 판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싸게 파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유해 제품을 가지고 규제를 하자. 그러면 국내에서 위생이라던가 불량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국내 유통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알리테무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인정받은 건데 왜 한국에서는 KC 인증 따로 받으라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걸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알리테무로 중국에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물건을 규제로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보는 거죠. 국내 업체들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걸 못 사게 한다라는 형식으로 좀 여론이 형성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한국 정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들이 알리테무처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은 알리테무가 없는 서비스 경험을 시켜줘서 싼 게 다가 아니구나, 가격을 주더라도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확실히 만족도가 더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브리핑 이제 기자 답변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리테무 싸게 사는 거를 못 사게 살아서 결국은 국내 유통업자들 돈 벌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발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KC 인증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 KC 인증 제도가 또 민간 영리로 풀렸습니다. 금지된 품목들이 80종인데요.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 이제 알리테무에서 가장 많이 사는 품목들이 빠진 것들이 뭐 골프채라던가 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이것 때문에 직구가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저렴하게 살 수 없어서 나오는 불만이 생기겠죠. 더구나 하루에 $150가 이제 면세가 되는데, 면세 제도도 수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혜를 보는 사람은 국내 유통업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은 중국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애국심보다는 자신이 손실을 본다는 거에 나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중국 유통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잖아요. 적은 이윤만 붙여도 많이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박리담회가 가능해요. 국내 유통업체가 붙으면은 이윤을 2번 붙이게 됩니다. 국내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박리담회가 불가능하죠.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커머스에서 사는 것보다 중국 커머스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한데요. 관세, 배송료, KC 인증 비용 이런 것들을 안 내니까 국내 유통업체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결국 알리테무에 대한 규제는 이제 임시책이라 보거든요. 국내 유통업체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라, 중국 직구에 국내 유통업체가 잠식되지 않겠다라는 개선안들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선안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될 수 있겠어에 대해서 아직 뭔가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초에 가격 승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똑같은 물건이면은 싼 걸 택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뭔가 좀 새로운 물건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업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피해가는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유통의 규모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거의 뻔할 뻔이거든요. 주력 품목들이 거의 겹칩니다. 그거를 더 싸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내 커머스는 비싸고 해외 커머스는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알리테무 이용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2배가 훌쩍 넘었거든요. 지금 국내 2위, 3위를 차지했어요.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회사고 의결권을 빼고 나면 최대 주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토종 커머스들은 1, 2, 3위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나온 거죠. 심플하게 생각해보면은 국가가 규제를 해서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중국 기업들은 KC 인증받아서 국내에 팔고 과거보다 가격을 더 내게 되겠죠. 민간 기업이 국내 유통업체를 살려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버는 기업은 KC 인증 업체랑 국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KC 인증을 민간 영리기관에 풀었어요, 작년 말에. 그 회사가 돈을 벌겠죠. 어제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이런 이유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 플랫폼인데요. 풀필먼트를 가지고 있고 배송의 힘을 가진 곳이 쿠팡이랑 CJ 대한통운입니다. 이걸 소상공인들이 공유해서 알리로 가지 말고 국내 커머스로 활성화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음은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해서 가격 상대가 안 되는 물건을 중국에서 떼와서 팔지 말고 다양한 품목을 잘 팔아봐라,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 제품이 국내에 오자마자 알리에 똑같이 등장하겠죠. 이미 그럴 만한 물건들은 이미 알리에서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갑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이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설계해주는 회사가 돈을 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인큐베이팅을 해줄 만한 회사가 광고회사라던가 커머스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직구를 확대해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입점되는 걸 돕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국가가 해주는 거는 이제 마케팅 지원, 배송 물류 지원입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관련된 회사가 그 지원금을 수거하겠죠.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됐는데 이게 이익은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급하게 나온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가가 알리테무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리테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어요. 하지만 이 반사이익이 장기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짜 경쟁력을 갖추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에서는 국내 수혜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구조상을 봤을 때는 이걸 엎으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수혜를 볼 것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쿠팡은 알리테무의 공격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올해만 주가가 45%가 올랐어요. 멤버십 가격도 올리고 가입자 늘어나고 매출과 이익도 증가하는 추세죠. 최근에 파페치 손실로 실적이 나빴는데 쿠팡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국가가 알리테무를 규제해주니까 쿠팡은 더 좋은 환경이 됐죠. 여기에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다음으로 2위가 되고 무료 배달로 2위에 올라서 배달의 민족을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자체 배송 시스템도 완성시켰어요. 중국이 작정하고 적자를 볼 기세로 국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내수가 크지 않은 한국에서 막대한 자본 투하를 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인데, 쿠팡이 10년 전부터 이 물류 센터를 계속 짓기 위해서 땅을 사들이고 짓는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왔었고 계획된 적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10년 전 대비 지금 물류센터 부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건축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경쟁사가 그걸 따라 붙으려면은 쿠팡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물류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손익분기점이 쿠팡보다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엄청나게 감내할 게 아닌 이상은 쉬운 게임은 아니다라 보는 거죠. 쿠팡에게 유리한 게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면서 수혜주를 찾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게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정책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은 돈이 이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후보군을 설정하고 그 기업 중에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면은 투자해 놓고, 만약에 정말 수혜를 받으면은 돈을 버는 거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남들보다 먼저 샀잖아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산 겁니다. 그래서 손실도 없거나 덜하겠죠.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런 전략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